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8일 오후 1시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경력이 찬란합니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도 했습니다. 또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경남도 지사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라든지 이런 세력과 싸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씁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돌출적인 행동으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총선 압승에 취해 폭주하던 문 정권이 큰 위기를 맞았다는 아주 짤막한 글을 썼는데, 여기에 상당한 역사의 교훈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등으로, 폭동이라고 그랬네. 폭동으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폭주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고, 내각은 법무난맥상 추미애, 대북난맥상 이인영, 외교난맥상 강경화, 국방난맥상 정경두, 경제난맥상 홍남기, 부동산난맥상 김현미가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폭주기관차처럼 김태년 기관사가 문재인 기차를 초고속으로 탈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MB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 지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서 실감합니까? 이미지 정치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도 아직도 이미지 정치에만 집착합니까? 나라를 위한 진정성 없이 일회성 이벤트로만 순간을 모면하려는 이미지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무너지는 국가체제나 바로 잡으십시오. 추미애 등의 대활력으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답니다. 특히 이 추미애 씨가 지금 악역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은 추미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데는 이기붕, 제2인자로 불리던 이기붕의 악역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데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일종의 격발 역할을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전두환 정권의 2인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중에 특히 장세동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는 박철원 씨에 대한 비판이 노태우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당히 까먹은 적도 있습니다. 김영삼 때는 소통령으로 불렸던 그 아들 김현철 씨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때는 그 아들들, 그리고 박근혜 때는 최서원, 그리고 지금은 이 역할을 추미애 씨가 이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에 대한 불만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민심과 본인의 행동 사이에 이 격차가 바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요새 여기에 부동산 실수가 더해져서 아마 가을쯤 오면은 상당히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홍준표 씨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말기정세입니다. 정권 말기정세가 너무 좀 빨리 온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이게 총선 압승이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총선 압승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듯 합니다. 또 이 통합당의 중진 의원 중에서 기자 출신의 한 사람 있죠. 정진석 의원.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를 걱정하는 글을 어제 좀 길게 썼네요. 이분은 페이스북에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이점에서 멈추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이점에서 중지하십시오. 그게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신의 길입니다. 야당을 이렇게 악에 바치게 몰아붙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게는 징벌적 세금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뒤 문재인 변호사가 보여준 의연한 태도에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문재인 변호사가 제게 직접 요청한 봉하마을 조성 지원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정진석 씨는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알던 그 문재인이 아닙니다. 이런 극한적인 대립, 정파적 국정운용, 나는 선, 너는 적폐라는 정치선동, 이 정권의 이런 오만불손한 국정운영을 보자고 지난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그만 중단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당이 무슨 궤변을 둘러대도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거대한 채찍을 들어치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권력은 신문과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SNS 공간의 여론 조작과 공작은 일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 주범으로 사법 처리 대상인 도지사는 지금 여당 당권 후보들의 집중적인 구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모든 사법기구를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도록 만들었고 마지막 마무리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여기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단해달라는 정진석 씨의 이야기나 홍준표 의원의 경고나 그 맥락은 같습니다. 좌익은 자충수로 망한다. 무능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질주를 하다가 멈출 줄을 모른다는 이 비극을 예상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지금이야 콧웃음 치겠죠. 그러나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2년 뒤면 퇴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뒤에 오늘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정진석, 홍준표 두 사람의 선소리를 내가 귀담아 들었을 텐데 하고 들었어야 될 텐데 하고 후회하는 순간은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에 지적하지 않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치명적 인사가 있습니다. 이인영 씨의 통일부 장관 임명, 박지원의 국정원장 임명, 그리고 국정원의 실력자 기조실장 자리에 박선원 세 사람을 합치면 친북 반미 인사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을 위한 인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한 사인을 보낸 거죠. 우리는 반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이 선언은 너무나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 대결 구도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어제 미국은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램에 대해서 그리고 한 10명, 10명 정도를 딱 집어가지고 제재 대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돈은 동결한다. 그리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겠다. 이것은 홍콩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겁니다. 홍콩이 세계 경제의 한 축입니다. 홍콩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지만 이제 홍콩이 중국의 직접적인 강압 통치하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미국이 딱 얼굴을 바꿔가지고 홍콩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붕괴시키는 공작에 들어간 겁니다. 문재인이 침묵하는 것 정도는 미국이 아마 참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반미는
이런 신냉전 구도 하에서는 자살골입니다. 그때 국민들의 저항이 겹칠 때, 국민들의 저항과 미국의 반격이 겹칠 때, 그것도 정권 말기에 문재인 정권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버텨낼 수 있을까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그 물은 백성입니다. 백성은 대통령, 국민은 대통령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몰락시키기도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